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세미나 제25회 25번째 세미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학 용어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학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의 흐름, 생각의 기차, 그 다음에 flight of idea, 그 다음에 language 가운데 생각난다, 생각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tream of idea, 참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train of thought, 생각의 기차. 생각의 기차라는 것은 일단 생각으로 나온 것이 여러 생각이 서로 합치면은 그것이 맥락화가 됩니다. 즉 콘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생각의 기차라고 말합니다. 역시 여러분이 에델만의 도표를 이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에델만의 도표를 보시면 이것이 1차 의식이라고 이쪽이 2차 의식인데 1차 의식으로 만들어진 기억이나 지각이나 개념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 하면 감각의 뇌, 부정엽, 축두엽, 후두엽에 가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상이나 창의 같은 것도 어디에서 저장되어 있냐면 감각의 뇌, 부정엽, 축두엽에 가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인지기능의 뇌, 즉 전전두엽이죠. 전전두엽에서 이것을 끄집어냈다, 집어넣었다 하는 건데 그때 무엇이 들어가냐면 해마가 여기서 끄집어내고 또 집어넣고 저장해주고 하는 일을 해마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개념이라고 하는 1차 의식은 물론 시냅스가 되어 있는 그 속에 단백질로 저장되어 있는 것인데 수없이 많은 이런 개념들 또 지각 같은 것이 보면 머릿속에서 항상 흐르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항상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의식의 흐름, stream of idea라고 반대로 여기서 바깥으로 나온 말로 나온 생각은 이 개념이나 상상에서 한 단계 올라가지고 완전히 밖으로 나온 이 생각도 다시 저장이 되는데 어디 저장되느냐? 감각에 의해서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 생각도 역시 흐르고 있다 이거죠. 그걸 갖다가 train of thought라고 합니다. 기차의 생각의 기차.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의식의 흐름이나 또 생각의 기차. 그런데 이 의식의 흐름을, 즉 개념이죠. 이 개념을 갖다가 나레이션을 하는 것. 소설로다가 나레이션 할 때, 소설로 나레이션 하게 되면은, 의식화된 소설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소설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흘러가는 것들을 갖다가 수없이 그것을 글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을 보면은 무슨 말을 썼는지 잘 모를 정도가 돼 있는 것. 율리시스라든지 이런 걸 읽으면은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좀 혼동이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의식의 흐름에 의해서 쓴 소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사적인 것이죠. 감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서사적인 것인데 이 개념이나 이 창의 상상이 우리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질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이번에 말씀드린 생각이 나는 것과 생각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적인 의식의 흐름 또 생각의 기차에 비해서 flight of idea, 개념이나 idiom, 관념이 날아다니는 거죠. flight of idea. 그냥 한 곳에 있지 않고 날아다니는 것. 이것은 정신병자의 경우에 의식을 갖다가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것처럼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대개 이것은 체계화되지 못한 개념들, 정신분열증이나 감정 정서에 이상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이 flight of ide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언어에서 생각이 난다, 생각한다 하는 그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항상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머릿속에서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는 것. 생각난다 하는 걸 영어로는 come to mind. come to mind. 또 생각하는 것은 think. think가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나는가 하면은 그 개념이나 생각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바깥으로 나가면 생각이 되는데 이 안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이 상태, 개념이나 상상과 같은 상태로 있는 그 상태는 얼마나 떠다니는가 하면 의식의 흐름이나 생각의 흐름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보통 여자의 경우는 약 10만 개, 10만 단어 정도, 10만 개가 하루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에 해당되는 10%에 해당되는 10,000 개가 말로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말을 할 때 말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과 멈블링, 중얼중얼거리는 것도 역시 말은 말입니다. 말로 튀어나온 경우가 10%가 해당됩니다. 또한 반대로 남자의 경우는 약 5만 개 정도의 개념이나 생각이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 10%, 약 5천 개 정도의 생각이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흐르고 있는 것을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로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 개념이나 상상은 더욱더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 같은 거를 어디다 놓을 때 그냥 놓는 것보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내 키를 놓는다 하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때 그 생각은 강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잃어버리지는 않게 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난다 하는 것에 보시면 대개 그 시가 우리가 애창하던 노래가 있습니다. 생각난다 그 오솔길 그대가 만들어준 꽃반지 끼고 다정히 손잡고 거닐던 오솔길이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추억. 생각난다 그대가 만들어준 이 꽃반지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추억. 이와 같은 것이 머릿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고 있는데 이것을 말로 바깥으로 냈을 때는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각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기억으로 개념으로 행동을 하고 남게 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보시면은 아픈 기억, 트라우마 인듀스 메모리 같은 것은 아주 강한 감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픈 기억은 더더욱 자주자주 생각이 나면서 더욱더욱 공고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말로 하기 때문에 생각을 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을 우울한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도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 기억은 이런 아픈 기억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저장이 감각의 뇌에 저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트라우마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큰 그런 생각하는 것,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language, 언어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퀀스,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에피소딕하게 일화기억으로 바깥으로 말을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language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제목이 돼요. language, 언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류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언어가 처음에 나오느냐? 아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어는 나중에 언어 센터가 발달하면서 나타나게 됐는데 언어의 센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 45번, 44번 이게
이게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고 이 전체가 대뇌가 되겠습니다. 대뇌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인지기능의 뇌라고 그랬죠. 무엇을 생각을 만들어내고 계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와 같은 거 하는 것, 뭐 여기 상상을 하고 또 기억을 만들고 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인지기억, 코그니티브한 부분이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코그니션, 그래서 정서의 뇌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운동의 뇌가 되어 있는데 운동의 뇌 가운데 중요한 것이 근육 운동하는 것, 그리고 얼굴 운동하는 것, 밸런스 운동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44, 45번이 뭐냐면 이것이 언어의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이와 같은 것이 아시다시피 대뇌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뇌가 있고 오른쪽 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 뇌와 왼쪽 뇌에 두 개가 있는데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오른쪽 뇌에 있는 브로카스 에어리아, 말을 하는 영역은 퇴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것은 왼쪽에 있는 언어센터, 이것을 운동 언어센터, 이것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센터는 왼쪽 뇌에만 있습니다. 왼쪽 뇌에만 있고 활동을 하는 것이고 오른쪽 뇌에 있는 것은 흔적으로 적게 돼 있어서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말을 할 때 왼쪽에 있는 뇌가 말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뇌가 말을 해서 같이 따로따로 되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한쪽의 뇌만 우성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이쪽 왼쪽 뇌에서 말하는 것이 양쪽 뇌 사이에 있는 코럽스 칼포섬 그걸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똑같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한 군데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한 군데서 왼쪽 뇌에서만 활동을 해서 하나로다가 통일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왼쪽 뇌가 우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왼쪽 뇌는 말을 하기 때문에 4L, literally 아주 기억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literally 실천적으로 language나 또는 로직하게 왼쪽 뇌가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른쪽 뇌는 감정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아니고 같습니다. 양쪽에 왼쪽이나 오른쪽이 똑같이 일합니다. 대신 아시다시피 대뇌는 이성이고 그리고 대뇌 하부의 뇌가 감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것이 감성의 뇌와 정서의 뇌는 그것이 연결하는 것이 양쪽 상하 오블리크 여러 방면으로 막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뇌를 하든 두쪽 뇌든 서로 같이 싱크로너스하게 일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같은 정서와 같은 그런 인지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운동의 뇌는 이것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뇌에 있는 운동의 뇌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왼쪽에 있는 뇌는 오른쪽에 있는 뇌는 왼쪽에 있는 팔과 다리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쪽에 있는 그 파이버가 전절이 내려올 때 이 한 군데 대뇌에서 이것이 대뇌 하부로 내려올 때 작은 관이 있습니다. 전기처럼 관이 있어가지고 그 관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들이 작용을 받지 못하고 내려서 왼쪽에 있는 것은 대뇌 하부에 내와서는 여기서 반대편 쪽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오른쪽 거는 왼쪽으로 여기 내려와서 왼쪽으로 내려가지고 양쪽이 서로 다르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손은 오른쪽 손에 운동을 하고 왼쪽은 왼쪽 손에 운동하는데 왼쪽 손은 아시다시피 오른쪽 뇌에서 오른쪽 손은 왼쪽 뇌에서 중풍이 생기면은 예를 들면 중풍이 생기면은 왼쪽 뇌에 중풍이 생기면은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이질 못합니다. 잘 움직이지 못하죠. 또한 왼쪽 뇌에 이 언어 센터가 중풍이 생기면은 말을 못합니다. 왜? 왼쪽에서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얼굴 모양도 반대쪽에 이상이 오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중풍이 오른쪽에서 중풍이 오는 경우는 반대쪽 N편에 있는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반대쪽으로 운동은 반대쪽이니까. 그러나 그리고 언어는 N쪽에 살아있기 때문에 언어를 합니다. 언어를 하고 정서 기능을 거의 다 대부분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에 중풍이 왔을 경우는 운동 기능만 대개 잘못되지만 나머지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정서의 기능, 이게 정서의 기능이랬죠. 여기 감정도 있고 감정과 정서 그리고 인지 기능을 오른쪽 뇌가 망가졌을 때는 거의 다 하지만은 한 가지 이 운동하는 것, 사지 운동하는 그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잘못되는 경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N쪽에 마비, 중풍이 왔을 경우는 말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정서 기능과 또 인지 기능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N쪽에 중풍이 오는 것이 아주 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언어, 이걸 갖다 중추 언어라고 합니다. 중추 언어인데 이 22번, 이 감각의 뇌 가운데 22번은 바깥에서 말을 하는 것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고, perceptive, 감각의 뇌고, 여기서 이해한 것을 여기에서 직접 이쪽 인지 기능으로 내려다가 관을 통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해주면 즉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것이 중추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언어가 시작될 때 반드시 이 운동기관도 같이 일을 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추 언어고 말초 언어가 잘못됐을 때 말초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뇌 바깥의 말초 언어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말을 하는 신경 그것이 망가지기 때문에 말의 구음이나 말의 소리를 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타임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관한 것을 조립을 못해서 히스토리 같은 것이 되질 않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말과 글을 볼 때 보면은 이것은 말은 중추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소리로 나왔을 때 소리가 되고 이 소리를 의미가 있는 형상, 심볼로 만든 것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문자가 되겠고 그 문자에는 두 가지 소리 글자가 있고 또 의미 글자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이고 한자는 의미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글자로서의 한 글자 가지고 내용을 금방 알 수 있는 것, 기억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의미 글자가 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 글자는 여러 개를 수만 개를 외워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리 글자가 더 이용 가치가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글로 만들 때, 소리를 만들 때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이미지 형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 즉 상상을 할 때 상상하는 것은 뭐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소리를 갖다 글자로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이미지 형성화 되겠습니다. 말을 할 때 장미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장미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고 글자에 장미라고 썼을 때 장미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리, 글자, 말, 이미지, 상상 이게 다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라는 것은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운동을 하는 뇌, 브로카스 에어리아 그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중추신경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말초신경, 소위 말하면 이 목에 있는 laryngeal nerve, recurrent nerve 이런 것들, facial nerve, ton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말하는 내용이나 듣는 내용은 하도 이상 없지만은 말이 표현되는 그 소리가 잘못되는 것이 말초신경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추신경에서 망가진 것은
말이 잘못되더라도 그 내용 자체도 잘못되는 것에 비해서 말초신경이 잘못된 것은 말에 그 나오는 것, 내용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가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잘못해서 나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써보라고 하면은 가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은 다른 것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인간의 말과 글, 그리고 몇 가지 그 말씀드린 의식의 흐름, 생각의 기차, train of thought, 이 바깥으로 나온 thought죠, 전체 thought. 그리고 flight of idea, 정신병자들이 갖고 있는 flight of idea, 정신병자들한테는 그 아이디어가 일정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떠다닙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고, 그걸 갖다 의식의 흐름과 생각을 바깥으로 말로 내보낼 때 그걸 갖다 소위 말해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생각이 나는 것, 의식의 흐름, 이것을 캐치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문학으로다가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식의 흐름이 있을 때 무엇이 떠오르면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조금 문학의 용어를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